안녕하세요. 공부하고 투자합시다. 공투입니다. 오늘은 미국 팡플러스 ETF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우선 팡플러스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팡플러스의 특징으로는 어떤 점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팡플러스 수익률을 다른 지수들과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팡플러스가 ETF인 줄 아시지만 실제로는 지수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만든 팡플러스 인덱스를 팡플러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홈페이지에는 팡플러스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거대 기술주 10종목으로 구성된 지수다. 팡플러스의 종목은 팡 종목과 플러스 종목으로 나뉩니다. 팡 종목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입니다. 이렇게 5가지 종목의 첫 번째 이니셜을 따서 만든 단어가 바로 팡입니다. 플러스 종목으로는 알리바바, 바이두, 엔비디아, 테슬라, 트위터입니다. 10종목 모두 워낙 거대 기업이므로 많은 분들께서 몇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굳이 10종목으로 지수를 만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홈페이지에서 팡플러스 지수가 나스닥 100보다 그리고 S&P 500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대문짝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나스닥 100은 연 21%, S&P 500은 연 12% 수익률이 났지만 팡플러스는 연 34%나 났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뉴욕 증권거래소는 여전히 팡플러스가 더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홈페이지에서부터 다른 지수들과 비교하며 팡플러스를 뽐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국내에서 팡플러스를 들으면 팡플러스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를 더 많이 떠올리십니다. 2020년 1년 수익률이 자그마치 90%나 났던 국내에서 매우 인기 있는 ETF 중 하나입니다.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가 어떤 ETF인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입니다. 상장일은 2019년 1월 10일이며 기초지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욕 증권거래소 팡플러스 인덱스입니다. 자산 규모는 5,400억 원, 한 주당 가격은 27,370원입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58억 원이며 총 보수는 0.59%입니다. 정기 변경은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며 가중 방식은 동일 가중 방식입니다. 종목이 10종목이니 모두 10% 비중을 차지합니다. 배당 수익률은 분배금이 없으므로 0입니다. ETF 이름 옆에 H는 환해지 상품이라는 의미이며 주식 가격이 환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팡플러스의 특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팡플러스의 첫 번째 특징은 초우량주 종목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입니다. 팡플러스의 10종목의 전 세계 순위와 시가총액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애플은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2,496조 원입니다. 아마존은 세계 4위이며 시가총액은 1,914조 원입니다. 가장 순위가 낮은 트위터는 세계에서 295번째로 큰 기업이며 시가총액은 63조 원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기업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삼성전자는 세계 12위이며 시가총액은 570조 원입니다. 팡플러스의 10종목 전체 시가총액은 9,418조 원입니다. 여러분, 한국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2,507조 원입니다. 즉
빵플러스의 10종목이 한국 시장 2,300여 종목의 시가총액보다 자그마치 4배가량이나 큰 것입니다. 얼마나 거대한 기업들을 모아놓은 것인지 실감이 되시나요? 빵플러스에 투자를 하면 전 세계의 초우량주 10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세계 4위 회사인 아마존은 한 주당 가격이 380만원입니다. 세계 5위 알파벳은 한 주 가격이 255만원입니다. 투자 가능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개별 종목을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해당 주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코덱스 빵플러스 ETF는 한 주당 가격이 3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량한 10종목을 큰돈 들이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소수점 매수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미니스탁 어플에서는 미국 주식을 소수점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ETF 투자를 선호하기에 코덱스 빵플러스를 통해 빵플러스 기업의 주인이 되는 것을 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빵플러스 종목들이 미래가 유망하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가장 인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삼성전자는 꾸준히 좋은 실적을 내면서 성장해왔고 삼성생명, 삼성물산, 삼성증권, 삼성 SDI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도 삼성 계열사들이 독보적인 위치로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국내 시가총액 상위 10위 내에 삼성 계열사만 4종목이나 들어가게 되는 그야말로 삼성 천하가 일어났습니다. 삼성은 이렇게 탄탄대로를 걸어왔고 시대가 변하더라도 그 흐름을 따라서 다양한 사업에 성공했기에 한국인들은 삼성전자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와 구글 중 하나에만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세계 5위 회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3배가 넘는 구글은 인터넷 검색창 하나로만 앞으로도 먹고 살까요? 보시는 것들이 구글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며 구글의 모 회사인 알파벳의 계열사들입니다. 삼성보다 하는 것이 많으면 많지 절대 적지 않습니다. 웨이모라고 들어보셨나요? 웨이모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알파벳의 계열사입니다. 국내에서는 잘 모르지만 현재 테슬라와 경쟁하며 자율주행차 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칼리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안티에이징, 즉 노화를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구글의 인간 500세 프로젝트, 구글이 한다고 하면 뭐라도 그럴싸하게 할 것처럼 보입니다. 이세돌과 바둑을 둔 인공지능 알파고, 알파고는 딥마인드라는 회사에서 개발하였으며 딥마인드도 구글의 계열사입니다. 알파고가 진짜 바둑만 뚫려고 만들어진 로봇은 아니겠죠? 수많은 경우의 수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를 창출해내는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시청자분들의 핸드폰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매일 보시는 유튜브, 구글맵, 클라우드 등 손 안 대는 곳을 찾기가 더 어려운 기업이 바로 구글입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성장해 왔기에 전 세계 5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제가 구글만 예로 든 것은 빵플러스 종목들에 대해서 한 종목씩 분석하면 한 종목당 1시간이 넘도록 설명을 해도 모자란 수준입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찾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와 구글 중 하나에만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떤 종목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네 번째는 기타 특징입니다. 정기 변경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ETF는 정기 변경 시 종목이 바뀌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빵플러스는
종목 교체가 단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수 설명 부분에 아예 팡 종목 5개는 종목 이름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알파벳 이렇게요. 그러니까 팡 종목이 바뀔 가능성은 정말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10종목 중에 종목이 바뀐다면 어떤 종목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매우 범위가 좁아 그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셜 네트워킹, 자율주행, 전기차, 스마트폰, 모바일 결제, 전자상거래, 게임 등 이런 업종에 종사하는 거대 기업인 경우에만 구성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현재 팡 플러스 10종목 외에 이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떠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중국의 텐센트 정도?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텐센트를 쉽게 편입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분배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ETF에는 분배금이 낮은 비율이라도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나 팡 플러스 ETF는 분배금이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팡 플러스 수익률입니다. 팡 플러스를 나스닥 100, S&P 500, 코스피 200, 그리고 삼성전자와 2014년 9월 19일부터 2021년 4월 12일까지 수익률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부터 기간을 설정한 이유는 팡 플러스 지수 데이터가 2014년 9월 19일부터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이 팡 플러스이며 그 다음이 삼성전자와 나스닥 100이네요. 그 다음이 S&P 500이며 가장 낮은 것이 코스피 200입니다. 코스피 200도 낮은 수익률이 절대 아닌데 팡 플러스의 수익률이 워낙 높아서 조금 초라해 보입니다. 기간별 수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최근 1개월 수익률이 가장 높은 지수는 나스닥 100으로 6.8%이며 팡 플러스는 5.7%를 기록하였습니다. 3개월 수익률은 팡 플러스가 10.8%로 가장 높습니다. 6개월 수익률은 삼성전자가 37.7%로 가장 높았으며 팡 플러스는 절반 정도 수준인 21.7%입니다. 1년 수익률부터 5년 수익률까지는 팡 플러스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점은 팡 플러스와 나스닥 100, S&P 500, 코스피 200은 ETF가 아니라 지수 수익률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는 있지만 유의미한 수준의 오차는 아닙니다. 또한 세금 반영 전 수익률이므로 순수익은 표에 있는 수익률보다 낮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반영하더라도 수익률 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치를 맹신하시기보다는 다른 지수들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좋았는지 나빴는지 정도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및 의견입니다. 팡 플러스는 팡 5종목과 플러스 5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팡 5종목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며 플러스 종목은 알리바바, 바이두, 테슬라, 엔비디아, 트위터입니다. 팡 플러스 ETF에 투자할 경우 장래가 유망한 초우량주를 저렴한 가격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래가 유망한지에 대해서는 시청하시는 분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분배금은 없습니다. 지수 산출 이후 수익률은 나스닥 100, S&P 500, 코스피 200, 삼성전자보다 좋았습니다. 팡 플러스 10종목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코덱스 미국 팡 플러스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큰 ETF이므로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많이 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수 전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공투였습니다.